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매끄러운 유리관에 물이 채워져 있다면 이론 상승 높이 h를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표면 장력이 0.073 뉴턴 퍼 미터,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리고 R이 1mm예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이게 반지름이니까 지름으로 계산해 줘야 되죠. 매끄러운 유리관과의 접촉각이 0도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각이 나올 때는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표면 장력 나왔고요. 지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이니까, 그죠? 단위 길이당이니까 파이 d분의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죠. 그죠? F는 PA, F는 파니까요. 그러면 P니까 P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얘가 시그마예요. 얘가 시그마. 계산하면은 파이 없어지고요. 그죠? 4분의 PD가 될 거예요. 그런데 높이를 물어봤으니까요. 4분의 P는 감마의 H입니다. 그죠? 그리고 D예요. 그런데 그러면 H는 어떻게 되냐면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감마가 얼마예요? 감마가 여기 물이라 그랬죠?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감마는 9800 주어진 값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9800 뉴턴 퍼 미터 삼성 곱하기요. 자, R 값이 1mm예요. 1mm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0.1cm고요. 미터로 하면 100분의 1이니까 1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0.0001m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아니죠. 0.001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D로 했죠. D. 그러니까 D는 반지름의 몇 배예요? 2배. 그러니까 0.002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0.002m고요. 자, 4 곱하기 시그마죠. 시그마가 얼마나 그랬어요? 0.073. 0.073. 그죠? 이거 계산하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0.015m가 됩니다. 0.015m. 0.015m. 답은 2번이 된다. 그 이야기죠. 제가 이 식 외우고 있지 않죠? 그죠? 시그마는 4분의 PD다. 라는 거. 유도하시면 돼요. 유도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걸 일일이 다 배우면요. 유체역학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납으로 만든 추의 무게가 공기 중에서는 4N. 이게 원래 몸무게예요. 4N이고 액체 중에서는 2.97이에요. 이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원래 무게가 얼마예요? 4N이죠. 근데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원래 몸무게가 얼마냐면요. 원래 몸무게가 4N이었어요. 4N이었는데 부력에 의해서 얘를 위로 받치는 힘이 얼마예요? 원래 받치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죠? 부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요거를 뺀 값이 얼마로 나왔다고요? 뺀 값이 무게가 2.97이 나왔죠? 그럼 2.97이에요. 그러면 부력이 얼마길래 4에서 2.97이 됐냐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부력은 얼마요? 4에서 2.97을 뺀 거예요. 그럼 1.03 뉴턴이 됩니다. 그죠?
이거 공기 중에서는 4N이고 액체 속에서는 2.97이면 부력이 1. 얼마? 03이 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부력이 1.03N이에요. 근데 이 추에 의해서 배제된 최적이 이만큼이래요. 배제된 최적. 자, 이게 완전히 잠긴 게 아니고요. 그죠? 어느 정도 떠 있으니까 어떻게 푸냐면요. 물체의 무게는 배제된 유체의 무게. 그죠? 그러면 감마 V는 F죠. 여기서 감마는 뭘 써야 돼요? 유체의 비중량 써야 되죠. 근데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액체 모르죠? 감마 몰라요. 그런데 배제된 부피가 얼마예요? 1.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1.03 되죠? 그럼 감마는 되죠? 이 감마 계산하면 얼마예요? 감마 계산하면 요리 넘어가면 되죠? 요리 넘어가면은 분의 1이니까 1.03 분의 1.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분의 1.03이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7984.5 뉴턴 퍼 미터 삼성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물어본 게 뭐예요? 비중. 뭐라고요? 비중. 비중이 뭐예요? 물의 밀도분의 주어진 유체의 밀도 또는 주어진 물의 비중량분의 주어진 유체의 비중량. 근데 비중량이 7984니까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물분의 그죠? 감마 유체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예요? 물이 9800분의 그죠? 798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요 0.85 이러고 나옵니다. 0.85 보기에 있나요? 0.85가 답은 4번이 된다. 4번이 된다. 풀 수 있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자 부력은요. 부력은 완전히 잠겨 있을 때는요.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물체의 부피. 반쯤 잠겨 있거나 여기처럼 배제된 최적이 나왔으면은 그죠? 물체의 무게는 그죠? 배제된 그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유체의 무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용기 속에 물에다가 압력을 가했더니 물의 최적이 0.5% 감소했습니다. 이때 가해진 압력은 몇 파스칼입니까? 그리고 단 물의 압축률 그러고 나왔어요. 그죠? 압축률이 겁나 작죠. 압축률이 작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압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최적 탄성 계수는 요거 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죠? 그러면 물어본 문제가 뭐냐면 압축률을 아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압축률은 앞에 압력이 있으니까요. 압력 변화에 대한 그죠? 부피의 뭐요? 부피의 변화율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델타 P분의 그죠? 부피의 변화량 그랬는데 물어본 게 뭐예요? 이 델타 P를 물어봤죠? 델타 P는 부피의 변화율인데 몇 %예요? 0.5 그래서 0.5 쓰면 큰일 납니다. 0.5는 100분의 0.5죠. 1%는 100분의 1이죠. 자, 요거 계산했더니 요 값이 얼마라고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되죠. 그죠? 그럼 델타 P하고 요거 자리 바꾸면은 델타 P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그죠? 얘는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고 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 10의 7승 그죠? 10의 7승 파스칼 그러고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되죠? 계산기로 두드리면 돼요. 계산기로 두드리면은 10의 7승 10의 7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10의 6승이 메가죠. 100만이 메가잖아요. 그죠? 10의 6승이 메가니까 메가 파스칼이 아니고요. 10의 6승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메가라 그러죠. 메가. 그죠? 10의 9승은요. 기가 그러죠. 10의 12승은요. 테라 그러죠. 그죠?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러죠. 그죠? 맞아요. 그럼 10의 3승은요. 킬로 그러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3승은요. 밀리 그러죠.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요. 마이크로 그러죠. 마이크로. 그죠? 밀리리터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리터 그 이야기죠. 메가는 10의 6승이다. 그럼 10의 7승이니까요. 10의 7승이니까. 그죠? 얼마예요, 이게? 10 메가 파스칼. 물어본 게 파스칼이니까 10의 7승.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배관 속에 물에 압력을 가했더니 물의 최적이 0.5% 감소하였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요. 이때 가해진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최적 탄성 계수를 줬네요. 그러면 앞에랑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식만 역수죠. 최적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은 E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elastic 이래가지고 자 뭐예요? 앞에 최적이 있으니까 부피의 변화율에 따른 에 대한 그죠? 대한 압력의 변화 그죠? 그러니까 최적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돼요? V분의 델타 V 분의 델타 P 그죠? 맞아요. 뭐뭐에 대한 그러면은 대한 그러면 이게 어디에 분모로 들어가죠?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V분의 델타 V 그런데 부피의 변화율이 얼마예요? 몇 퍼센트? 0.5% 그러니까 0.5%니까 100분의 0.5 근데 물어본 게 압력이니까 델타 P 여기 어떻게 돼요? 얘가 2기가파스칼이니까 그죠? 2기가파스칼이니까 2 곱하기 10의 9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델타 P는 2 곱하기 10의 9승 그죠? 곱하기 얘죠 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10 곱하기 10의 6승 그죠? 그러면 10의 6승은 메가파스칼이니까요. 메가파스칼 그러면 10메가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자, 풀어보시고요. 혼자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답을 보고 푸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만족이 되지만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안 풀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 읽으셨어요? 수면에 잠긴 무게가 490N인 매끈한 쇠구슬을 줄에 매달아서
자, 일정한 속도로 내리고 있다. 여기 줄 거 보세요. 일정한 속도. 자, 일정한 속도라는 이야기는요, 일반 물리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일정한 속도,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 그 이야기죠. 일정한 속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요. 일정한 속도. 자, 일정한 속도라는 이야기는요,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시간의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가속도 볼게요. 가속도. 가속도는 뭐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죠? 맞아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입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은 가속도, 점점 감소하면 감속도. 그런데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델타 V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제로. 그러면 그 이야기는 가속도가 얼마다는 이야기예요? 가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야. 가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F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뭐예요? 가속도. 근데 일정한 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다 없다? 가속도가 없다.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죠?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니까. 그럼 쇠구슬을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들고 있을 때 필요한 힘은 어떻게 되냐고요? 일정한 속도인데 가속도가 없어.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필요한 힘은 동일하다. 그입니다. 그죠? 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된다. 자, 40번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는요, 일정한 속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속도. 그죠? 넘어갈게요. 자, 33번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상 시험장에서 이거 닥치면요, 이건 뭐야? 멘붕입니다. 자, 상자가 430kN이고, 자, 길이가 14m, 폭이 6.2, 높이가 2m인 상자형의 바지선이 있어요. 바지선이 물 위에 떠 있다. 거기다 줄 거세요. 물 위에 떠 있다. 이때 상자의 바지선이 잠긴 부분의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물 위에 떠 있는데 조금 잠겼어. 그죠? 조금 잠겼어. 조금 잠기면 어떻게 푼다고요? 조금 잠겨 있으면 어떻게 푼다고?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고? 자, 물체의 무게는 뭐요?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그죠? 배제된 유체의 뭐라고요? 유체의 무게다. 기억납니까? 이 부력이에요, 부력. 물체의 무게는 배제된 유체의 무게입니다. 되죠? 물체의 무게가 얼만데요? 물체의 무게 나와 있잖아요. 430kN이라고. 그러면 430 곱하기 얼마요? 1000N. 그죠? 단위가 뉴턴을 써야 되니까 430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인데 배제된 유체의 무게예요. 근데 유체가 누구예요? 유체가 물이야, 물. 그러면 감마 물 곱하기 V. 그죠? 그런데 이 V가 뭐예요? 이 V가 뭐예요? V가 바지선이 있는데 바지선이 물이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바지선이 들어오면서 바지선이 요리 들어오면서 물이 이만큼 잠겼어요. 그죠? 그럼 요만큼의 높이만큼이 잠기면은 이만큼의 뭐예요? 물이 위로 기어올라 오겠죠? 맞아요. 그럼 요 물의 부피만큼 안으로 잠긴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저기죠. 물은 비중량이 9,800이고 곱하기 V예요. 요 V가 뭔데요? 요 V가 바지선이 잠긴 만큼의 부피죠. 그죠? 그러면 V를 계산할게요. V는 요 계산하면 9,800이 분모로 들어올 거예요. 9,800 430 곱하기 1000. 그죠?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요 계산하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 나와요? 요거 얼마 나오냐면요. 43.88 미터 삼성이 나옵니다. 계산기 두개를 보세요. 43.88이에요. 43.88. 자, 그러면요. 바지선이 43.88만큼의 물을 밀어냈어요. 그럼 바지선의 부피 중에 잠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잠긴 부피는 길이가 14고요. 그죠? 길이가 14고 그리고요. 폭이 6점이죠. 곱하기 h만큼 이만큼 잠겼을 거야. 이만큼 잠긴 게 얼마라고요? 43.88이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요 계산하면요. 14 곱하기 6.2를 나눠주죠. 어디다가 43.88이다 나눠주면 되죠. 그럼 제곱처럼 보이네. 0.2 그럼 요 계산하면요.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계산해 보세요. 0.506m가 나옵니다. 그럼 0.506m만큼 어떻게 돼요? 잠겼다. 그 얘기예요. 답은 3번. 아니죠. 0.506. 답은 4번. 0.51m 대략.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다. 4번이 될 거다. 자,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셔야 될 게 물체의 무게는 배제된 유체의 무게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력은 F는 감마 곱하기 V, 감마 V, 감마 V.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38번은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37번. 지름의 비가 1대2인 두 개의 모세관을 물속에 수직으로 세울 때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관속으로 올라가는 높이의 비는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표면장력. 식은 다 외우고 있겠지만은 표면장력은 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그죠? 근데 이 작용하는 힘인데 단위 길이가 그냥 직선이 아니고 그 구형에서 잘랐을 때의 그 원이죠. 원. 그러니까 단위 길이니까 지름 곱하기 3.14. 근데 힘은요.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 자, 풀면은요. 파이 d P는 그대로 놔두고요. 높이를 물어본 게 아니니, 높이 물어봤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감마 H. 그죠?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럼 파이 없어지고요. D 없어지고, 4분의, 그죠? 감마 H. 얘 누구야? 감마 H. D죠.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시그마. 오케이, 캐시백이 몇 던데?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럼 봐요. 뭘 물어봤냐면요. D하고 H가 이 관계죠. 그럼 H는 그죠? H는 그럼 어떻게 돼?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그죠? 그러면 모세간의 높이는 어디에 반비례한다? 지름에 반비례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지름이 1대2니까 높이는요. 지름이 1대2면 높이는요. 2대1이죠. 역수니까 1대2분의 1이라고요. 그죠? 그럼 2로 곱해주면 2대1이 된다. 답은 2대1. 답은 몇 번요? 3번. 그죠? 3번.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기체의 최적 탄성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최적 탄성 계수가 뭐라고요? 최적의 변화율에 대한, 그죠? 압력의 변화, 그죠? 최적의 변화율에 따른 압력의 변화니까 V분의 델타 V, 델타 P, 그죠? 압축이 적게 될 거예요. 적게 될수록 압력이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압축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죠. 그 전에 단위는 어떻게 돼요? 단위는 V분의 델타 V는 두 개가 없어지니까 단위는 무슨 차원이다? 압력과 같은 단위를 가지는, 그죠? 파스칼,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최적 탄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압축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볼게요.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를 압축률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압축률은 작으면 작을수록 압축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죠. 4번 이상기체를 등원 압축시킬 때 최적 탄성 계수는 절대 압력과 같은 값이다. 이 맞는 말인데요. 등원 팽창, 등원 압축,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딴 이야기들은요. 우리 연력학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유체역학에서 연력학이 한 많게는 3문제, 적게는 한두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때 등원 압축, 등원 팽창, 단열 압축, 단열 팽창 요딴 이야기 할 겁니다. 요딴 이야기 하면서 요게 혹시 생각나면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봤자 여러분도 괴롭고 저도 괴롭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맞는 말인데 확실히 틀린 게 있죠? 2번. 자, 26번 볼게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죠? 니가 알아. 됐습니다.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볼게요. 자, 최적 탄성 계수가 2 곱하기 10의 구성인가요? 구성 파스칼이 물의 최적을 3% 감소시키려면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이 최적 탄성 계수네요. 최적 탄성 계수는 최적의 변화율에 따른 V분의 델타 V, 델타 P, 그죠? 그런데 몇 %라고요? 3%. 3%는 3 쓰면 안 됩니다. 100분의 3, 그죠? 0.03분의 압력이 우리가 물어보는 값이고요. 근데 최적 탄성 계수가 얼마라고요? 2 곱하기 10의 구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리 넘어가면요. 델타 P는 2 곱하기 10의 구성 곱하기 100분의 3. 그러면요. 요거 10의 구성인데 10의 제곱이 나눠지니까 6 곱하기 10의 얼마요? 7승. 그죠? 그러면 60 곱하기 10의 6승 이러면 되죠. 그러면 60 메가파스칼이다. 60 있나요? 답은 4번. 야, 그냥 안 풀고 그냥 찍어도 되겠다. 2 곱하기 3은 6. 그죠? 답은 4번. 나누면은요 0.667 나오니까 보기 중에 없잖아. 60 답은 4번이 같다. 그렇게 풀면 안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뭐가 많다 그죠? 자 볼게요. 비중이 0.0인 물체가 비중이 0.8인 기름 위에 떠 있다. 이 물체가 기름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부피의 몇 %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완전히 잠겨 있지 않죠, 그죠? 잠겨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푸냐면요. 물체의 무게는, 그죠?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유체의 무게다. 그죠? 그런데 물체의 무게는 감마 V예요. 배제된 무게도 감마 V예요. 그죠? 그런데 비중이 얼마라고요? 0.6인 물체가 그랬어요. 그럼 감마는 밑에다 쓸게요. 감마는 어떻게 돼요?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죠? 맞아요. 그런데 비중이라 그랬으니까 비중은 0.6이야. 그럼 밀도는 얼마야? 600이죠. 오케이. 600 곱하기 G 그대로 쓸게요. V가 얼마인지 모르죠? V 물체는 그죠? 배제된 유체의 무게가 얼마예요? 배제된 유체인데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물체가 얼마예요? 물체가 0.8이야. 그럼 800 곱하기 G 곱하기 V의 유체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G 없어지고요. G 없어지고요. 그러면 V 물체는 잠깐만요. 지우개. 자, 물 속에 이게 비중이 0.6인 놈이 그죠? 0.6인 놈이 앉아 있는 부피만큼 유체가 밖으로 기어 나오겠죠. 그럼 뭘 계산하면 되냐면요. V 유체를 계산하면 돼요. V 유체는 그죠? 그러면 800분의 600의 V 물체 그죠? 근데 V 물체는 뭐예요? 전체 부피죠? 그죠? V 유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8분의 6이니까 얼마예요? 0.75V만큼이 어떻게 돼요? 0.75V만큼이 0.75V만큼 이 V가 뭔데요? 물체 그죠? 물체에 몇 퍼센트가 잠겨있다? 75%가 잠겨있다 그 이야기예요. 되죠? 그럼 몇 퍼센트가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75에서 100에서 75를 빼면 몇 퍼센트? 25%가 노출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이 문제는요. 저처럼 이렇게 식을 써서 풀어도 되는데요. 비중만 나오고요. 몇 퍼센트가 잠겨있냐 몇 퍼센트가 위에 밖에 노출되어 있냐 물어보면요. 비중의 비만큼 잠겨 있습니다. 비중의 비만큼 잠겨 있어요. 사람의 비중이 0.9입니다. 사람의 비중이 0.9고 물의 비중은 1이죠. 그럼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몇 퍼센트가 떠 있다는 이야기예요? 90%가 잠기고요. 1분의 0.9니까요. 그죠? 90%가 잠겨 있고 몇 퍼센트가 떠 있다? 10%가 떠 있어요. 그럼 이 문제 다시 보면요. 비중이 0.6이고요. 비중이 0.8인 유체에 떠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잠겨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잠겨 있냐면요. 0.8분의 0.6만큼 잠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대로죠. 800분의 600. 그죠?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보고 풀어도 돼요. 이 부력 중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수직 유리관 속의 물기둥의 높이를 측정하여 압력을 측정할 때 모세관 현상에 의한 영향이 0.5mm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관의 반경은 최소 몇 밀리미터가 돼 높이 나오죠. 그죠? 표면 장력 나오고요. 지름 구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파이 d분의 압력인 힘이니까요. P는 감마 H 그죠?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파이 없어지고 D 없어지고 4분의 감마 H D 그죠? 맞아요. 근데 H는 어떻게 돼요? H 물어본 게 뭐예요? D죠. D D는 감마 H 분의 4 시그마 그죠? 그런데 감마가 얼마예요? 이게 물이죠. 물기둥이니까 감마는 9,800 H는 얼마예요? 0.5mm니까 자 0.5mm는요
0.05cm고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0.0 하나 둘 5m 됩니까? 그죠? 1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0.0005분의 그죠? 그냥 밀리미터라고 그냥 0.5 쓰면 큰일 납니다. 4 곱하기 표면 장력이 얼마예요? 0.0728 0.0728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와요? 0. 계산기 두드리면요 0.0594m가 나옵니다. 0.0594 0.0594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0.0594가 지금 내가 계산한 게 지름이죠. 지름 0.0594 보고 594 2번 아니면 4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물어본 게 뭐예요? 반지름 물어봤죠? 그럼 반이죠. 반. 그래서 R은요 2분의 0.0594예요. 미터고요. 근데 물어본 게 밀리미터니까 1000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2분의 59.4mm가 돼요. 그래서 답이 반이니까 29.7mm가 된다. 답은 3번. 요만큼 풀어놓고 답이 있네 그러고 4번 찍으면 큰일 납니다. 물어본 게 뭐예요? 반경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지름으로 계산하고 있죠. 이런 데서 실수하시면 그죠? 큰일 납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오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읽어보세요. 액체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과 고체면에 대한 부착력의 차이에 의하여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그죠? 관 내 유리관이나 뭐 관의 내의 액체 표면과 자유 표면 사이의 높이 차이가 나타난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응집력과 부착력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답은 모세관 현상 표면 장력 요게 답이죠 그죠? 답은 4번. 자, 40번 문제는요. 오늘 안 풀겠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풀면 여러분이 멘붕이 옵니다. 부력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안 풀고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끌고 와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